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연구팀의 이상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농어촌 재생에너지 보급 갈등 요인 분석과 해결 방안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과제의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린 뉴딜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통상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새로운 산업의 보수적인 특성, 전통적인 농업 외에 새로운 산업의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농어촌 지역에 확대되면서 좀 갈등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 등의 환경 문제라든지 어업권 등의 생존권 피해, 주거 문화권 저해 이런 다양한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어촌 지역에 순조롭게 재생에너지와 농어촌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갈등의 요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착안하게 된 과제입니다.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 농어촌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갈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보다는 지역의 이 갈등의 사례들을 좀 더 심층 사례 조사를 위해서 인터뷰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을 다양하게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그리고 농어촌 지역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식으로 과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조사한 갈등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사한 사례들을 좀 종합하면 크게 7가지 정도의 갈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의견 수렴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로 주민 참여와 공정한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 세 번째로 모호한 규정, 이 규정상의 모호한 규정이라든지 규제가 분산화되어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점, 네 번째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역의 공동체적 이 갈등 대응 체계라든지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발전산업 참여 방안이라든지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지역의 장기 발전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크게 이 갈등의 요인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농촌 태양광을 보시면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전 사업자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을 수 있고요. 지자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채널이라든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이 계획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민이 실제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역 사례를 조사하다 보면 이 공정한 절차와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고요.
다음으로 이 규제 관련 규제의 측면에서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마을하고 사업장 거리가 뭐 얼마가 돼야 되는지, 주민 동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을 분담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좀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모호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의 동의를 이 얻는 과정이 굉장히 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아직은 또 이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이 퍼져 있는 걸로 파악돼요. 재생에너지의 환경 유해성, 뭐 전자파의 문제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폐기물 문제라든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그다음에 이 다양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니까 이 일종의 소문만 무성한 이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사업자들이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산림 파괴로 인한 폭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처가 없다는 점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농어촌 지역에서 갈등이 생기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새로 생기고 서로 주민들끼리 의논해야 되는 안건이 생긴다든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 이 주민들끼리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마을 대표자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관련 갈등에 대해서 논의해 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역량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따라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고요. 갈등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이 발전 수익이 중요합니다.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는 중요한데 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규모라든지 주민 혜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실제 감소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원군인데요. 이 사업 규모를 천원군 같은 경우는 키워서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고 수익을 마을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다 같이 체감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민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 지역에 머무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지역은요. 그러다 보면 참여가 가능하면서 현재의 경관이라든지 자연을 보존하는 조화로운 개발의 방식을 선호하고 급격한 변화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경관의 문제를 의외로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서로 마을에 서로 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갈등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합니다. 갈등이 다양하고 다양한 만큼 해결 방안도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해결 방안을 좀 더 종합적으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갈등의 이 양상들을 분석하고 저희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우선 지자체가 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의 문제인데요. 지자체 주도 계획 입지 제도라는 건 보통 광역지자체 주도로 부지를 발굴합니다. 부지를 발굴하고 뭐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내용을 일괄 의제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적합한 부지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환경성의 문제들을 검토를 해나가면서 서로 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이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이 이 제도 자체에 들어 있고 그리고 개발 이익은 지자체라든지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체제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가 이러한 갈등 공모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이 당연히 계획 입지 제도에 들어 있겠죠. 이 아래의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해서 계획적으로 입지를 하는 계획 입지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이 보급 관련 역량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부족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 물론 선도적인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요. 좀 편차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너지 센터를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떻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채널로서요. 지역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이 준비된 지자체라든지 이런 지자체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이런 지역에너지 센터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을 이 책임 있게 좀 수행할 수 있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역에너지 센터를 어떻게 설치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좀 다뤘습니다만 크게는 직영하는 방식과 이 위탁 운영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갖은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익 공유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에너지 농어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익 공유라는 것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익 공유라는 것의 중요성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익 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은 주민들은 잠재적으로 이익 공유를 해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나면 지역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마을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니까 불확실하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마다 또 특성이 다양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이 거의 없다. 지역마다 자원도 다르고 또 재생에너지와 지역의 특성이 상승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의 모델이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고 특화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얻게 됐고요. 그 각각의 모델이 다른 만큼 그 지역의 특화 모델을 이익공유 체계에서 흡수해 주어야 됩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주민의 수요에 맞는 이익공유, 꼭 금전적 이익공유라는 관점을 좀 벗어나서 다양하게 주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이익공유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단은 절차와 참여가 동시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역량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는 절차적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시작되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이런 이 절차적으로 이 주민 동의가 뒤처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절차를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그다음에 서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면 활성화라는 것이 그냥 이 단순히 권고적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도 투명하게 발전 사업의 추진 절차를 공개하고 이를 주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발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전 사업으로 통해서 마을이라든지 주민 각자에게 어떤 이득이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에너지센터가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지역의 발전 계획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조화인데요. 보통은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재생에너지가 큰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하고 지역의 경관을 어떻게 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어떻게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역의 발전 계획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그런 발전 계획 안에 녹아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별도의 요소가 별도로 추가된 셈이죠. 앞으로는 지역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어떻게 지역의 발전과 함께 녹아들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담아 나가면 이 관련된 갈등에 앞서서 좀 더 지역의 발전과 이 장기적인 지역 단위의 이 발전과 같이 조화해 나가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 저희가 말씀드린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갈등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갈등이 앞으로도 다양한 요소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